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류시안 지음, 마르코 청 그림, 인보미 옮김,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에도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이 부정적인가 아니면 긍정적인가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책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수대통입니다.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운명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반면에 비관론자들이 몸과 마음에는요, 갖가지 문제가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약 과거에 무기력을 학습했거나 늘 불공평한 운명에 처했다면요,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프레임에서 일단 벗어나면요, 다시 희망과 에너지를 얻어서 행동에 옮기고 변화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소모시키던 기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행동 에너지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즉, 작은 변화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바꾸고 싶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배우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만 바꾼다면요, 변화를 즐길 수 있고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활기찬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어쩌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일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바로 조금씩 쌓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배울 때 우선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일들은 왜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인생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때로는 박애주의자가 됩니다. 우리의 동기 역시 세월을 겪으며 변화합니다. 젊을 때 철저히 자기만 알던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틱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개성과 사람에 대한 마음이 180도 변화한 것입니다. 선량하기 그지없던 사람이 또 세월의 풍파에 지이다가요, 세상을 증오하는 그런 인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만들어지고 있는 미완성 작품들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성장하는데요, 스스로 실천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는 것 역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눈앞에 놓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진실하게 나 자신을 마주하면 됩니다.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면요, 삶은 한결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활용하여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우울은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고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어느 시공간이든 지나친 집착은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유연한 기기와도 같은데요. 유연성을 유지해야만 적절하게 조절하며 대응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요, 후회의 고통 속에 허우적대기보다는요, 미래의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어야만 후회스러운 감정을 향후 계획의 동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이 무료하다면요,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친구를 찾아 주변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관에 기초하여 짐바루도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볼 줄 아는 두 눈으로 자신의 시간을 통해 지금에 주목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동력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로 현재를 즐기며
과거의 삶에서 긍정의 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심리 시간관입니다. 일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늘 변함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변화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료한 이야기가 바로 변함없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야기의 전개도 한결같다면 절반도 채 상영하기 전에 관객들은 모두 영화관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을 훌륭한 이야기로 엮어가기 위해서는요, 평지에서 산 정상에 오르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도전하고 또 변화하는 요소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선 스스로 도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기업가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사서 고생을 하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DNA입니다. 내 미래는 앞으로 오르막길일지 내리막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리셋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해보면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보면 됩니다. 성장하려면요, 우선 성장 공간을 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갑갑하다고 느껴진다면요, 우선 정리정돈부터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각하는 공간과 운영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건들이 손쉽게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자신의 심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어서 군더더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절약은 시작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려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신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력은 한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의 에너지와 몸의 에너지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결정 피로를 느끼면 몸의 맥도 풀리고 나른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피곤하면요, 뇌 역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의지력을 단련하고 싶다면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해야 합니다. 의지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에 좋을 뿐만이 아니라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장기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경우 뇌는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서 기억력을 증진시킬 뿐더러 깊이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영역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중단하고 소파에만 앉아서 일주일을 보내면요, 운동으로 얻은 장점들이 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름병이 돋으면요,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의지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노는 것입니다. 잘 놀아야 뇌의 창의성과 적응력이 올라갑니다. 노는 것만큼 우리 뇌를 활성화할 요소는요, 없습니다. 노는 즐거움은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는 즐거움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최고입니다. 매일 일하면서 얻는 스트레스는 업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노는 즐거움이 있다면요, 우리의 몸은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노는 즐거움이 일을 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둑이나 카드, 모형 만들기 등과 같이 적당히 노는 시간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뇌를 움직입니다. 사고 방식의 전환은 뇌의 유연성 유지에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력 강화를 위한 방법은요, 먹는 것입니다. 혈당은 대뇌의 기능과 운영 모델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낮을 때는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지력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뇌에 충분한 혈당이 공급되면요, 뇌는 살아납니다. 운동이든 노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모두 적당한 시간과 양이 있습니다. 마치 업무와는 무관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건강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요, 업무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성적인 판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느낌마저 이성적으로 억눌려 버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감성과 이성 모두 매우 중요하며 참고할 만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되 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상상 연습을 하면서도 감각적인 반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언제 편안한지, 기대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목표를 달성하는 상상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이 느껴졌는지 등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이 어쩌면 조금은 힘에 부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을 활용한다면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닐까? 과정을 너무 쉽게만 여겼던 것은 아닐까? 곳곳에 놓인 암초들을 고려하지 못해 시간만 지연시킨 건 아닐까 하고요. 미래의 결과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감각 기관들의 디테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의 5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 감정입니다. 긍정적 마인드와 즐거움은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한 부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안정적으로 긍정적 감정과 즐거움을 찾을 때 생활의 긍정적인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몰입인데요. 일에 몰두했거나 책 속에 파묻혔을 때 시간관념을 잊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것이 힘들다면요. 춤이나 운동 또는 창조적 활동이나 흥미, 취미 등을 하면서 스스로 몰입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인데요. 친밀한 관계는 한 사람의 행복 그리고 심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아주 짧은 만남, 동년배 혹은 동료들과의 사회생활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의미인데요. 긍정 심리학의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의미 있는 생활이지 쾌락과 물질적 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의미를 찾는 과정은 다르고요. 얻는 답안 또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계속 찾을 것인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과인데요.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설정한 목표를 모두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도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 선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지금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강점을 미래의 계획 속에서 10분 발휘하고 성실함과 낙관적인 마음, 긍정의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미래 선언 또한 좋습니다. 나는 스토리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 강점을 믿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 미래는 더 행복할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하여 나는 매일 아래 5가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1. 긍정적인 마음가짐. 2. 몰입. 3. 깊은 관계.
4. 목적의식. 5. 성취감. 성공한 내일들이 쌓여 행복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은 내 삶의 토대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고 살만한 아름다운 인생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름다운 미래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